안철수 후보의 예전 가족 사진이 눈에 띄네요. 안철수 후보 딸 재산 밝혀라. 문재인 후보. 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렇게 원색적인 비난들이 지금 쏟아지는 문안 공방이 치열합니다. 안풍이 거세지자 그에 상응하는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미국에 유학 중인 안철수 후보의 딸 얘기인데요. 그 전에 과거 안철수 후보가 딸에 대해서 얘기했던 모습, 그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아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보기에 아이들이 못 믿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나 뻔한 실수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못 참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 아이는 실수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배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크게 아이가 정말 신체를 상할 정도로 그런 실수만 아니면 그냥 믿고 놔둡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그만 실수하면서 자기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고. 저는 그런 편이에요. 부모 안철수는 일단 방임주의자군요. 애들을 좀 스스로 깨닫게. 일단 저 얘기와 겹쳐서 생각나는 게 지금 이종근 실장님. 안철수 후보의 딸이 지금 호화, 유학, 이중국적 이 논란이 있는데 저희는 언론이니까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중국적 문제인데요. 이중국적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이 안설희 씨, 안철수 씨의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유학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주 공립학교인데 굉장히 호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스탠퍼드에 들어가서 이미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현재는 이중국적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은 아니다? 아니다. 확인해봐라. 절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예. 호화 유학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립학교, 팔로아토에 있는 공립학교인데 그렇게 학비가 비싸거나 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 안철수 씨의 딸이 고액가해를 했다. 이런 어떤 보도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보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1970년에 부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달에 100만 원의 고액가해를 했다. 이것도 의혹인데요. 어쨌든 이 주장과 그다음에 안철수의 딸이 호화 유학을 했다라는 주장이 겹쳐져서 마치 안철수 딸 안설희 씨가 호화 가해를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언론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좀 이렇게 페이크 뉴스처럼 가짜 뉴스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영주권 시민권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립학교 그것이 굉장히 호합한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이현정 의원님, 지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안철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딸이 보면 지금 원래 지금 스탠포드에서 화학과 수학을 동시에 이제 대학원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교로 일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 조교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원래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지역, 팔로알토 지역이 굉장히 물가가 비싼 지역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저기는 원래 공립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립학교를 안 가도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김미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가서 있다가 고등학교 때 놔두고 와서 다시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들어갔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보내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니까 사실은 이제 과연 이제 당신의 딸과 아들들은 다 유학을 보내놔놓고 과연 교육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현재 재산 등록을 할 때는 원래 1년 이상의 독립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이제 공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2014년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거기서 받고 있는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는 조교 수입이 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정도 되는 조교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독립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원래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재산이 많기 때문에. 1,000억
천억이 좀 넘죠. 그렇죠. 천억이 주식은. 원래 이제 주식이 뭐 주식값이 많이 떨어져서 떨어지긴 했지만 한 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딸한테도 혹시나 불법 증여된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은 있지만 이게 지금 아직 밝혀진 게 없고 예.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대선이란 국면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가족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만천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계속 의혹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 뭐 공개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따른 공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동안 보면 모든 뭐 대통령의 딸이 그냥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도 뭐 후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응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이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해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서 고지 거부 요건이 충족됐다는 안 후보 측의 해명은 반쪽짜리 해명입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이 바뀌면서 어렵긴 한데 그냥 안철수 후보 측이 그냥 공개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전재수 후보가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예. 독립생계면 생계다. 아니면 공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그 독립생계인데 돈을 벌기 때문에 독립생계고 그래서 공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입장인데요. 그러려면 뭐 분가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독립생계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고지를 하는 게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어떤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독립생계라면 독립생계를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고지하는 게 법상으로 맞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뉴스 특급에서 이렇게 주제로 다룰 만큼 안철수 후보의 딸이 뜨거운 감자 이슈가 되자 오늘 오전 안철수 후보가 드디어 딸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네거티브인지 다 아십니다. 어쩌면 지난 일주일간 네거티브로 점철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실망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글쎄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마 고마해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한 얘기입니까, 저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보면은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네거티브인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모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후보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구체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전체 뭉뚱그려서 국민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기된 이른바 그럼 세대 분리가 됐는지 정확하게. 그렇죠. 그럼 뭔가 그러면 이 딸한테 뭐 재산이 뭐 넘어간 게 있는지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거 부당한 어떤 공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준비해서 공개하겠다 해서 딱 공개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사실 이 의혹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뭉뚱그린 해명을 할 경우에는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뭔가 좀 정확하게 밝히기 힘든 뭐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피동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공세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할 거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문제도 똑같이 빨리빨리 이렇게 해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보기에 거기서 네거티브면 네거티브, 의혹은 의혹 구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뭐 뭉뚱그리면 계속 의혹이 오히려 의혹이 의혹을 낳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게 국민들은 네거티브인지 아닌지 다 안다고 했지만 모른다니까요. 소극장이 모른다고 계속 주장하시. 이종우 실장님 다 모르십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가 더 알아보죠. 그럼 이종우 실장님. 네. 이게 글쎄 국민들은 뭐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그 내용보다 대응 방식과 태도를 더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정치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네거티브 공방에서 중요한 건 진위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자,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의 경선 때 장인이 빨치산이다 하고 이렇게 그 공격을 받았어요. 네거티브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지금처럼 얘기하면 캠프 측에서 장인이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뭐 원래 사회주의자였는데 산으로 갔다. 이렇게 시시콜콜이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 얘기의 전제는 장인이 빨치산인 거를 제가 시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의 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이냐라고 되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응이 도리어 어떻게 됐죠? 사실은 전화위복이 됐어요. 이 네거티브였어요. 그건 확실히. 근데 그 네거티브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후보가 사실 전화위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과에 가장 좋은 표본이 됐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옛날에 최태민 일가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치부하고 없애버렸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검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네거티브다라고 본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짜 진정성 있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네 번 말씀 들어보니까 딸 재산을 빨리 안철수 후보는 밝혀야 될 것도 같은데 2년 전에 안철수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면 이 말이 좀 부메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익을 보게 하는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하며 그 책무가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실제로 예외 없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네, 글쎄요. 저런 얘기를 했는데 부메랑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박지원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았네요. 문재인 후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대세론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은 안 했지만 대세론에서 조금 꺾인다는 하니까 쫄짱부짓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조하니까 쫄짱부짓 하느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글쎄요.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랑 양강이 된 다자가 되든 계속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전재수 의원도 국회의원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3번까지 떨어져 가면서 이렇게 네거티브 하려고 국회의원 됐겠느냐. 그 말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어떤 의문 제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은 이런 어떤 의문 제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했죠. 자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면서 본인은 상속자 아니냐. 좀 노무현의 상속자 아니냐.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백신 개발해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는 그 원칙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 우리 대선의 시대 정신은 결국 특권과 특혜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저렇게 후보로 뜬 이유도 그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정말 우리의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을 막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이만큼 정치적으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자신과 관련해서 엄격해야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럼 자식은 상속돼도 괜찮습니다. 그 자식도 자수성가를 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본보기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렇게 의지를 예. 가지고 교육계획을 하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내 자식은 상속받아도 돼. 이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런 공격 자체가 부당하고 네거티브라면은 본인 제가 볼 때는 밝혀내는 게 저는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의 딸 얘기를 좀 하면서 안철수 후보도 오늘 입장을 좀 낸 거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여서 오늘 첫 선대위를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만나보시죠.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안희정, 이재명, 최성, 박원순, 김부겸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된 듯. 하나라는 걸 강조해서 오른쪽에 제가 손에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각 일간지에 더불어민주당 광고를 실었어요. 주요 일간지에. 이 더불어민주당 광고인데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보면 이쪽 한번 같이 비춰주실까요? 이 앞에요. 예, 감사합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성 그러니까 경선 때 같이 뛰었던 사람들의 이름만 얘기를 했어요. 이종우 실장님. 네네, 그렇습니다. 자, 광고, 이제 신문 광고 또 방송 광고가 시작이 되는군요.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컨셉을 지금 이미 잡아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컨셉에서 문재인이 없다는 걸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 우리가 공격받는 게 뭐냐, 바로 통합이 안 된다. 지금 선대위가 또 삐그덕거리는 걸 노출시켰잖아요. 자, 이 모습은 수락연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수락연설에서 제일 처음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정의는 이재명 시장이 부르짖는 것이었고 경선 때 통합은 안희정 지사가 부르짖는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첫 일선에서 얘기한 건 내가 안희정 지사의 그 뜻과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함께 해서 내 공약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건데 문제는 수락연설은 그렇게 해놓고 선대위 삐끄덕거리죠. 통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에게 추월당했죠. 추월당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함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아, 이제 이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호소를 한 거죠. 아, 내가 그 두 사람의 뜻을 이룰 테니까 나한테 다시 와라. 산토끼를 지금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토끼를 단속하겠다라는 뜻을 절박하게 표현한 광고였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집토끼 지금 단속하는 광고를 제 오른손에 들고 있군요. 예, 실제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의 이탈표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 광고를 통해서 그 표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늘 이게 정치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고 아까 우리가 네거티브 얘기도 했지만 네거티브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그걸 타겟팅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후보 확정된 게 며칠이죠? 4월 3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프데이 해서 이 최성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랑 호프데이 가진 게 8일이에요. 그리고 광고 나온 건 10일입니다. 후보 확정되고 일주일이 있다가 저 광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때는 이미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이미 안철수 후보가 상당 부분의 이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잡아먹었어요. 그 뒤에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저는 상당 부분 많이 이른바 좀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물론 그만큼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다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본다면 이 전략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극장이 보시기에 민주당 내부가 많이 당황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뭐 저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후보가 안 되면은 그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갈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전략의 축이 제대로 서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되고 그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이른바 양강구도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의 로드맵이 서 있고 그래서 이제 현실화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안정감 있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응해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역시 준비된 후보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급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한 어떤 계획되지 않은 행보인 그런 것들을 문재인 후보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이번에 저 광고도 효과가 생각보다는 약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후보입니다. 본인에게 의해서 제기되는 거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첫 번째는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거. 비호감도의 핵심은 안보입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 예, 오늘 보니까 뭐 거의 그 20% 이상이 그렇게 나오더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캠프 측도 문재인 캠프 측도 저기 네 분 말씀 잘 귀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쏙쏙 들어오는 게 많은데. 이현정 의원. 네. 본인이 아까 걸림돌을 직접 내가 치울 것이라는 강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오늘 얘기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통합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박영선, 변재일, 이상민 의원, 그동안 비주류 의원들이 일제히 좀 오늘 또 포문을 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선대위 구성이라는 게 사실 보면 당내에서 소통이 되고 미리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다 임명을 해버리고 특히 또 이제 안희정 캠프나 이쪽 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려도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이게 물론 문재인 후보도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큰 책임을 일단 추미애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사실 추미애 대표가 지금 당을 이끌어 나가면서 사실은 본인이 그 어떤 문재인 후보의 어떤 약점들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문재인 후보가 더한 지금 불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합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거기 원래 이제 원래 이 선거가 진행되면요 대부분 후보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후보가 어떤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후보 캠프가 이제 어떤 선거 캠프를 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중요한 자리를 본인의 측근인 김민석 전 의원을 갖다가 앉히겠다고 해서 지금 분란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그 인사를 하는 바람에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이거 재고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문재인 후보한테 임종석 비서실장을 좀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추미애 대표가 자기 선거를 하는 것인지 문재인 후보 선거를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패들이 고스란히 문재인 후보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책임은 지금 후보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 뭐 이상민 의원, 박영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사람을 임명하면서 이것도 무슨 그 중요한 자리인데 한번 전화라도 해서 아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해놔놓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한다? 이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너무나 대세론의 안주에 있다가 지금 뒤늦게 이제 하니까 또 자리 싸움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지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의 딸 얘기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 광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